예, 또 학교폭력 예방 시간이 돌아왔네요. 이제 이맘때쯤이면 이제 학교마다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실시했을 것이고 학생들도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옳으냐, 참는 게 옳으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소하게 내가 한 친구를 갖다가 툭 치는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냥 하다 말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면 나는 또다시 툭 치게 됩니다. 툭 치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죠. 나는 이 친구를 갖다가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받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나는 장난치고 있다라고 여기고요. 상대방은 힘들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싫으면 반드시 싫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언제든지 나에게 장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말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부터 학폭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친구는 장난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 친구가 억울해합니다. 실수하면 왜 말 안 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 안 해서 나는 네가 아픈 줄 몰랐다. 마음이 힘든 줄 몰랐다라고 나중에 하소연을 하죠. 그때 이제 피해 학생 측이나 부모님은 그걸 말로 해야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서로 맞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괴롭힌 친구는 잘못입니다. 예.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즐거움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싫어하지 마라는 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장난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났다라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진단서 부분인데요. 외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꼭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보통 부모님이 진단서를 떼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진단서는 가해 학생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진단서를 끊을 정도의 친구를 가해했다는 것은 상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상해죄가 일반 사회에서는 상해라고 해서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진단서를 끊을 정도의 상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전화 통화로 하면서 나에게 가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때는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해 두는 것. 예, 녹음은 요즘 뭐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도 많던데 그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해 두는 것.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거.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캡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모든 걸 다 캡처를 해둬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목격자를 또 마련해 둬야 되겠죠. 내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잘 봤는지, 그런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 이제 그렇게 스님에게 신고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서는 이제 진술서라는 것을 또는 학생 자기 변론서, 학폭 확인서 뭐 등등등의 서류를 갖다가 쓰라고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쓰게 하죠. 그걸 이제 쓰고 나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할 일들은 다 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담임선생님과 학교마다 있는 책임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정리해서 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물론 뭐 이렇게 진단서라든지 녹음 캡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을 일단 제일 첫 번째 확보해서 그 진술을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진술서 자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잘 이제 적어 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해 나가겠죠. 뭐 당연히 뭐 진단서하고 녹음된 것, 캡처된 것, 증거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조사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명확하게 일에 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은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폭력 사실을 알았더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의무다. 이 부분은 뭐 하도 많이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겠죠, 그죠? 법률로도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신고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것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담기구라는 곳이 있죠, 그죠? 전담기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보 확보를 잘해서 내가 받은 피해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지 않도록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의 증거가 있으면 이만큼을 갖다가 내가 알려주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자가 됐으면 이렇게 이제 증거를 확보해 주시고요. 뭐 당연히 누차 매 시간마다 하는 얘기지만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학교라는 곳 뭐 언제나 즐거워야 되는 곳이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학생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